자, 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고등학교 내신 국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문제니까 예비고1 학생들이나 나 중앙고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중앙고등학교는 창비교과서를 이용하는 학교입니다. 창비교과서를 이용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 교과서를 안 보신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거의 안 보십니다. 아니, 보시는데 이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주 학생들이 괴로워합니다. 왜냐? 외부 프린트를 진짜 이만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작품 하나가 있으면 관련된 작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 정말로 국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중앙고에 가신다고 하면. 자, 그래서 교과서보다 외부 제시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프린트가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데 엄청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좀 무서워하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범위가 매우 많다. 작품 하나 나오면 관련 작품 진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 중에 아주 어렵고 긴 고전시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능 적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약간 좀 다른 작품들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공부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구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은 객관식이 18문제인데요. 하나가 4.5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5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 전 배점이 되게 높습니다. 자, 주관식 30점인데 3, 4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5점짜리가 4문제나 나옵니다. 이게 차라리 서술형은 비싼 문제 조금 나오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풀려면 사실 굉장히 경험 있으시죠? 멘탈 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7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문제 풀기에. 게다가 제시문이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작품 엄청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많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본격적으로 문제, 서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7점짜리입니다. 7점짜리인데, 자, 문제 가에서 화자를 슬프게 한 사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자, 이게 이제 저기 이 제시문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현대시 김춘수의 인동잎이라고 하는 현대시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어디에도 이 시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처음 보는 작품을 보면서, 자, 이게 이제 사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서술하시오인데, 이게 지금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겨울에 붉은 열매가, 이게 겨울을 막 나고 있는데, 이 꽁지가 작은 하얀 작은 새가 그걸 막 파먹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니까, 힘든 겨울을 이겨내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를 슬프게 한 사물은 꽁지가 하얀 작은 새고요. 얘가 겨울을 나는 걸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외부의 작품이 나온다는 점, 외부에 처음 보는 작품도 이렇게 문제를 내실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고일 수업을 들을 때는 약간 그 문학의 폭을 넓혀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문법 문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보기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약간 의문 현상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 놓고, 자, 올바른 것 고르시오. 그래서 단어들을 이렇게 2개씩 써놓고서 여기에 뭐가 2번씩 나타난다. 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벚꽃과 겉옷이 있습니다. 자, 벚꽃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미안. 죄송합니다. 이렇게 벚꽃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고 치읒이 또 디귿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끝소리 기칙이라고 합니다. 자, 의문 현상에서는 자, 받침에 이렇게 7가지밖에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끝소리 규칙이 2번 발생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겉옷 한번 해볼까요? 자, 겉옷입니다. 자, 이거 잘 봐두세요. 자, 받침에, 자, 이걸 발음할 때 받침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겉옷 이렇게 쓰는데 이게 연음이 되기 때문에 겉옷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끝소리 기축이 2번씩 발생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문 현상을 쫙 나열해놓고 뭐가 몇 번 적용되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조금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거슬립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이게 외부 제시문도 엄청 많이 나오지.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씩 생각하고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국어 시험 끝나고 나면 애들이 머리가 하얘져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중간고 문제 어땠나요? 그렇게 막 많이 어렵진 않지만 공부할 분량이 많으니까 자, 예비 올 때 굉장히 문학의 폭을 많이 넓혀놔라.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것도 미리 좀 해두면 이런 것들을 좀 잘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